기말고사가 끝나고 7월에 전쟁을 치른 후 가까스로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업과 새로운 활동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나보니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결과랄까요? 아니 보상? 아니 작용? 뭐 이런 오묘한 단어들로 정리가 되었던 여름방학이었습니다. 20대 때 해봤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오랜만에 해보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육지의 끝에는 바다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달리는 방법보다는 헤엄치는 방법이 필요하듯이 경계에 선 저는 새로운 세대를 바라봐야 했고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짧은 방학을 소모시켜버린 느낌도 듭니다. 고3 담임으로부터 벗어나니 방학은 새로운 미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보충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도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하는 것은 학생들이었지만 한 명이라도 더 경험하도록 만들려면 교사가 움직여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이를 부르는 사람답게 무슨 무기영화를 누리겠다고 대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을 홍보하고 애들한테 연락하고 학교 측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지금의 결과물이 그리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마냥 놓고 있기에는 제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일에 매어 살고 치여 살고 꿰어 살고 엮여 사는 사람의 일반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여지를 주지 마세요. 0.1의 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점점점 커집니다. 들어봤나요? 일이 작아진다는 말. 안 들어봤지요? 일은 항상 커지기만 합니다. 각 교육청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규모와 성격, 시의 범위는 다르지만요. 저희도 학생들이 팀을 짜서 신청하여 선정되면 소정의 금액을 주는 활동이 있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라 적은 돈이 아니기에 학기가 시작되면 눈에 불을 켜고 작업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선생님도 엮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돈을 학교 내 과정에서는 쓰기 어렵기에 방학 때 체험활동 등을 통해 소모합니다. 체험활동에는 인솔이 필요하겠지요? 미성년자들이니까요. 결국 선생님들은 방학 시간의 일부를 이 녀석들과의 체험활동에 소모합니다. 물론 뜻이 맞아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함께 움직인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대부분은 소모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할 정도로 활동의 질이 좋진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두 팀을 인솔할 위기에 처합니다. 한 팀은 활동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지도교사 선생님을 못 구한 탓에 사실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맡아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랬던 상황이라 원만과 평가는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여기도 뭔가를 해야 되고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제가 추천해준 터라 제가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팀은 저희 팀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두 팀을 인솔합니다. 감사하게도 다음날 다른 팀 선생님이 와주셔서 한시름 놓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왔으면 좋았으련만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끝나진 않았지요. 서울의 8월은 방역 대책이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가 4급 전염병으로 강등되고 그에 따라 여러 정책들이 수립되었지요. 문제는 저희가 이동하던 때가 8월 초였는데 예약했던 장소가 이를 기점으로 갈 수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약한 팀까지는 받아야지. 갑자기 못 받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데 어쩌겠습니까? 따라야지. 더군다나 이번 여름은 다른 형태의 범죄들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졌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이 칼에 찔려 다치고 죽을 수 있다는 게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충격을 주었지요.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治安이 강화되고 인상착의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더욱 경계하던 때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갑니다. 서울을.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필드에 나가보니 막막했습니다. 그냥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라. 물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에 처할 확률이 0은 아니잖아요. 애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봄철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스트레스와 빡센 일정을 견딜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도가 넘는 한여름에
3만 보 가까이 걸어다니고 문신한 아저씨들만 봐도 긴장하고 그렇게 여름을 누비며 다녔답니다. 서울대 프로그램은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였지요. 그때 하루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일을 수행하기 위해 5시부터 애들을 버스에 태우고 이동했었지요. 이번엔 1박 2일의 방학 일정이라 그보다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신청했지요.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애들이 언제 서울대 실험실에서 실험해보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소개하고 추진하고 수행한다는 것이 나름 뿌듯함으로 남아있답니다. 옛날엔 그렇게 실험했던 친구들 중에 서울대 공대에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기대해봐도 될런지요. 저는 여기 실험의 과정이나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답니다. 제 전공도 아니고 사실 다른 팀 인솔건으로 굉장히 바빴었거든요. 제 체력도 아껴서 써야 했으므로 이것저것 관심을 가질 여력이 아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다녀온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인정해줘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며칠 앞두고 프로그램이 날아간 팀이었습니다. 기차나 숙박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나올 때였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을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만 있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엑스든 킨텍스든 CJ든 기타 여러 기획전이든 싹 찾아봤습니다. 뭐든 비슷한 게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려고 했었지요. 다행히 코엑스에서 첨단과학 관련된 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에 연결하고 인원 설명한 후 신청을 해드렸죠. 거기까지는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저니까 가능한 활동이었지요. 2014년에 경기도 구리에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근무하는 지역과는 굉장히 먼데요. 왜 거기까지 가서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할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 풀어낼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연락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답니다. 다행이지요.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직장이 멀고 삶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 서서히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그건 참 아쉽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자기 사업을 하는 어른으로 성장했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다면 지금은 그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1년의 유일한 휴가, 그 다음 주말은 보통 휴식을 취하지요. 하지만 저는 염치불구하고 연락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너가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다행히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연구하는 분야가 다르기에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고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생이 후생을 그리고 그 후생이 다음 후생에게 문명을 전달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이 친구의 강의에 아이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친구가 강의를 준비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성공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 온다니까 인근 도시에서 기다리다가 학생들의 짐도 옮겨주기도 하고 박람회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섭외를 했더니 같이 모여서 탐구해주기도 하고 고품질의 강의까지 해주고 2014년의 아이들은 9년 후에 지나니까 저보다 큰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면 선생님과 학생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친했다 하더라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졸업 후 간간히 연락하며 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후자는 매우 드물겠지요. 저도 21까지는 애들을 만나는데 그 이후로는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여자들은 학교 공부나 취직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자신의 삶이 바빠지니 연락은 뜸해지고 친했다 하더라도 과거 완료가 되어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취직이 안 되거나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하면 더더욱 연락하기 어렵죠. 그래서 21를 넘긴 친구들이 참 귀하답니다. 그래도 한 고비를 넘겼으니까요. 경기도의 친구들도 고3 이후로 거의 처음 봤습니다. 그 사이에 대학원을 가고 취직을 했으니까 횟수로는 8년 만이지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봐도 뭔가 핀트가 어긋나거나 어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랜만에 봐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사람도 있지요. 함께 성장해온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 친구들은 그리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너구나 하고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왜냐면 그렇게 만난 시기는 2014년이 아니라 2014년으로 돌아가거든요. 옛날 얘기, 지금 얘기 하다 보면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때도 그랬답니다. 서울의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만났던 친구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보거나 연락하던 녀석들이라 그냥 보는구나 했어요. 일상 얘기도 하고 삶의 고민도 나누고 그랬지요. 그런데 마지막 날 본 친구는 진짜 8년 만이에요. 그런데 섭외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서로서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나 이 친구나 말이지요. 애들을 보내고 낮에 술 한잔을 하는데 제가 올해는 건강상의 이유로 술 진짜 안 먹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반갑거나 고마우면 마십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술 맛이 달더군요. SNS가 참 큰 것 같아요. 카톡이나 인스타 등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소식을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니까 만나더라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도 풍성해지죠. 만나지만 않았을 뿐 종종 이야기는 나누잖아요. 이게 참 큰 것 같아요. 서로의 존재를 알고 응원하며 성장하고 만날 날을 기약하다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다 하지 않더라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학생들도 걱정하진 않아요. 학교를 옮기더라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워하면 언젠가는 만나게 된답니다. 예전에는 영화 같은 일이었지만 저와 저를 그리워하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만남이 종종 겪을 수 있는 일상이자 경험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즐거움도 얻지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은 생각보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어떤 모임은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또는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객체에 대한 기대가 나의 반응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내 기대가 엄청 낮다면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별 기대 안 했는데 약간의 경험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듯이 말이지요. 저는 그것을 기대 편차라는 용어로 정의해보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호의는 참 감사하게 여기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이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제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매번 보는, 아주 가까이 보는 부모님과 같은 분께서 매일 주시는 식사나 용돈은 우리가 엄청 감사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매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은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이것은 우리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일 거예요. 부모님이 갑자기 용돈을 안 주시면 아, 내가 지금까지 많이 받았구나, 이제부터 내 손으로 생활비를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처럼 실제 보상과 예상했던 기대치 값의 차이를 기대 편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값이 플러스일 때 감사함을 표하고 마이너스일 때 불만을 표해도 되겠다 생각하지요. 절대적인 호의값이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그래요. 어떤 고참 또는 선임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PX를 데려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군기반장 역할을 맡아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고요. 반대로 친절하게 대하는 선임이 어느 날 저에게 화를 막 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저 새끼 왜 저래? 하고요. 학교는 안 그럴까요? 수업 늦게 끝내주고 애들한테 뭐라 하고 그런 선생님이 어느 날 학습 자료라든지 막 간식을 챙겨줘요. 그러면 호감이 생기죠. 반대로 평소에는 친절했던 선생님이 막 진도가 밀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수업을 늦게 끝내줘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 전에 일찍 마무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저렇게 늦게 끝내지? 하고 욕하는 게 일상이지요. 이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호의의 절대값은 가끔 확인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여름이 지나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갖는 기대값이 0에 수렴하도록 마음을 조절하고 있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이죠.
사랑하되 믿지 않는다는 사감 시절의 운영 방침과 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하되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생각을 오래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번 여름부터 말이죠. 제 기본 성향이 있는데 이를 억누르면서 계속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지금의 3학년들 2년 반의 짝사랑이라고 해둘게요. 입학했을 때부터 많이 노력했고 투자했어요.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역량 등등 말이죠. N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체감은 덜하겠지만 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투자한 세대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치네요.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나도 최선을 다해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스승의 날 때 감사하다는 선물 한 번 없었다면 말 다 한 거죠. 혹 메시지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학년 사이에서 여론이 좋네 안 좋네 하면서 제 자존감을 깎아먹기도 했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밑둥만 남아버리면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기대값이 높아서 계속 기대 편차가 마이너스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돌아오는 건 아쉬움과 욕뿐이라면 그만해야죠. 어떤 트리거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끊어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답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다른 학교를 가고자 하는 이유였지요. 우스갯소리로 올해 3학년 못하겠다 말했지만 사실 작년 말 이 시점에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끝이 보이는 짝사랑은 결말이 너무 아프니까요. 그것을 오롯이 마주하기에는 제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시 원서를 쓸 무렵 고등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황혼기에 여러분들은 본 모습을 보여버리고 말았답니다. 이것이 지금의 3학년과 지금 소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는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자의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술잔이 비워지지 않으면 새 술을 받지 못하죠. 묵은 감정과 생각을 비워내고 시선을 돌렸더니 다른 세상이 보이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 함께 일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 2014년 그때의 친구들의 모습이 2023년 가을이 되어서야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지금과는 성격이 다르게 써질 것 같아요. 훨씬 해피한 방향으로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